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 영국. 그리고 왕실에서조차 신뢰하던 명품 장비가 한순간에 위험한 제품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누군가가 한국에서 만든 무언가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산이라고. 기술 자존심에 금이 간 순간 유럽 최고의 안전 자문관 샬럿 노트는 모든 걸 걸고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단순한 기술이 아닌 신뢰를 만드는 나라. 영국 기술자가 한국을 인정하게 된 실화. 샬럿 노튼, 그녀가 본 대한민국의 진짜 경쟁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샬럿 노튼입니다. 영국 요크셔 출신의 야외용 연료기기 장인이자 유럽 안전기술위원회 소속 자문관이죠. 제 나이 50대 중반, 평생을 기술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날의 전화는 아침 일찍 걸려왔어요. 북유럽에서 캠핑 중이던 일행에게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더 큰 충격은 그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장비가 우리 회사 제품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노튼 씨, 당신의 장비와 외부 부탄가스 캔 조합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즉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장비는 유럽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자랑하는 제품이었어요. 영국 왕실에서도 사용할 정도로 신뢰받는 장비였죠. 그런데 사고라니요? 즉시 연구실로 달려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장비와 가스캔을 받아 분석을 시작했어요. 밤새 장비를 해체하고 검사했지만 우리 장비에서는 어떤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가스캔이었던 거죠. 가스캔을 살펴보던 중 제 눈에 들어온 작은 문구, 한국산. 이상했습니다. 부탄가스캔이라면 보통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제품이 대부분인데 한국 제품은 처음 접했거든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완벽하게 만들어온 제 장비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어요. 책임감과 자존심이 뒤엉켜 가슴속에서 울컥거렸죠. 연구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가스캔의 모든 부분을 검사했어요. 밸브, 압력, 용접 상태, 모든 것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죠. 다음 날 아침 또 한 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고조사단의 첫 보고였어요. 놀랍게도 그들의 결론은 저와 달랐습니다. 노튼 씨, 예비조사 결과 당신의 장비와 가스캔 사이에 호환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스캔 자체에는 결함이 없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제 장비가 다른 제품과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니요? 그건 결국 제 장비의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불안감과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영국 왕실도 사용하는 제 장비에 문제가 있다니, 이건 단순한 사고를 넘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구실에 홀로 남아 다시 장비를 살폈어요. 그때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한국산 가스캔이라니, 도대체 그들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책상 위에 놓인 가스캔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작은 금속통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진실을 찾아야 해. 내 장비와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 사고의 진실을 밝혀내겠어.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차가운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고의 진실, 그리고 그 한국산 가스캔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말이죠. 선입견을 깨기 위한 출국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럽 안전협회의 내부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놓였어요. 그 보고서의 내용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고 이후 유일하게 최상위 안전 등급을 유지한 제품은 한국산 부탄가스 캔입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산이라니요? 중국과 무슨 차이가 있길래? 아시아 제품이라면 다 비슷하지 않나? 솔직히 제 머릿속에는 이런 선입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고 동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반응도 저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산 가스캔은 압력 테스트, 내구성 테스트, 모든 안전 기준에서 최고점을 기록했어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은 경쟁 제품들을 훨씬 뛰어넘었죠.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비오는 요크셔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넘게 쌓아온 제 전문성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알던 세계가 뒤집히는 듯 했죠. 아침이 밝았을 때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야겠다고요. 한국으로 가서 그들의 기술을 내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출발 전날 짐을 싸면서도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삼성과 현대 그리고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제조업이 어떤지, 작은 부탄가스 캔을 만드는 공장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도 가지 않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항 시스템,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들이 제 예상과 달랐어요. 공항에서 천안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한국에 대한 제 무지가 부끄러웠어요. 평생 기술자로 살아왔지만 세계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아시아에 대한 지식은 더욱 그랬죠. 천안에 도착해 호텔에 짐을 풀고 내일 있을 공장 방문을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밤 풍경이 낯설었어요.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어떤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한국은 정말 다른 걸까? 아니면 그저 내 선입견을 확인하게 될 뿐일까? 잠들기 전 노트북을 열어 한국의 제조업에 대해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라 높은 기술력과 품질 관리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나라였던 거죠. 이렇게 저의 한국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득 찬 영국 기술자가 새로운 세계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천안 공장의 압도적 첫인상. 다음 날 아침 천안의 부탄가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외관부터 제 예상과 달랐어요. 거대한 공장 단지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최신식 건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김정민 팀장은 단정한 차림새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첫인상부터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고도로 자동화된 생산 라인들이 조용히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건 예상과 다르군요. 솔직히 말해 저는 아시아 공장이라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그 반대였어요. 최첨단 설비들이 자동으로 가스캔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김정민 팀장이 가리킨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동화 라인 곳곳에 사람들이 위치해 있었어요. 그들은 기계가 만든 제품을 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검수대에서 일하는 중년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정확했어요. 수십 개의 가스캔을 검사하면서도 한 번도 실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저분은 김혜림 주임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15년 경력의 최고 검수 전문가예요. 김혜림의 얼굴에는 피로함보다는 집중력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기계 같은 정확함과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섬세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김혜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끝의 감각이죠. 15년 동안 매일 수천 개의 가스캔을 만지다 보니 손가락이 기억해요.
조금이라도 다른 느낌이 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최첨단 기계보다 사람의 손이 더 정확할 수 있다니요. 영국에서라면 이런 수작업은 비효율적이라며 없애버렸을 거예요. 김혜림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기계는 프로그램된 대로만 일해요. 하지만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죠.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느끼고 배워요. 그게 기계와 다른 점입니다. 그녀의 말에 깊은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기술자로서 저는 항상 자동화와 효율성만을 추구해 왔어요. 하지만 김혜림의 말은 제가 간과했던 무언가를 일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공장 투어를 계속하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곳은 단순한 제조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인간의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죠. 품질 검사실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가지의 테스트 장비들이 가동 중이었어요. 김정민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제품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비용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한 번의 사고가 회사의 평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으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실천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하루 종일 공장을 둘러본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오늘 본 것들을 기록하면서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조용한 거인. 그들은 소리 없이 세계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고 있었어. 창밖으로 보이는 천안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내일은 어떤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제조업의 비밀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어요. 김혜림이 사고를 막은 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생산 과정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어요. 특히 김혜림 주임의 검수 과정이 궁금했습니다. 김혜림의 검수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작업에 몰두해 있었어요. 초당 2-3개의 가스캔을 손으로 만지며 검사하고 있었죠. 그 속도와 정확성이 경이로웠습니다. 김혜림의 손놀림을 가까이서 지켜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각 캔을 손바닥으로 굴리면서 표면을 확인하고 손가락으로 밸브 부분을 눌러보고 가볍게 흔들어 내용물을 체크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몇 초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작업 중에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김혜림은 15년간 이 일을 해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 작업자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전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혜림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사장님도 알고 있거든요. 기계는 프로그래밍된 결함만 찾지만 사람은 예상치 못한 문제도 감지할 수 있다는 걸요. 그 말이 사실임을 곧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이 시경 갑자기 김혜림이 작업을 멈췄어요. 그녀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잠시만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혜림은 손에 든 가스캔을 귀에 가까이 대고 살짝 흔들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라인을 멈춰주세요. 그녀의 외침에 주변 작업자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있던 관리자는 망설임 없이 빨간 버튼을 눌렀고 생산 라인이 멈췄어요. 김혜림은 침착하게 가스캔을 검사실로 가져갔습니다. 그곳에서 특수 장비를 이용해 캔 내부를 검사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부 밸브 연결부에 미세한 균열이 있어요. 이대로 출시됐다면 사용 중 누출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김정민 팀장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이 배치 전체를 검사해야겠습니다. 생산 라인도 점검이 필요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혜림은 어떻게 그 미세한 결함을 감지한 걸까요? 자동 검사 시스템도 놓친 결함을 말이죠. 김혜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수만 개의 캔을 만지다 보면 정상적인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를 구별할 수 있게 돼요. 이건 제 귀가 아니라 경험이 알아챈 거죠.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5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전문성, 그것은 어떤 최첨단 기술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였어요. 김혜림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건 제 손끝이 아니라 제 책임이에요. 내 가족도 이걸 쓰니까요.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침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책임감, 그것은 단순한 직업 윤리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제품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가짐, 그것이 결국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호텔 방에 돌아와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부탄가스 공장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깊은 책임감이었습니다. 15년 경력에 감히 생명을 살렸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직감이야.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안의 밤 풍경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의 30년 경력을 되돌아보았어요. 그동안 저는 기술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오늘 김혜림에게서 본 것은 그 너머의 가치였습니다. 진정한 장인정신이었죠. 셋째 날 아침 공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기도 전에 김정민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 변전소 사고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요. 곧 정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견학은 취소인가요? 김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더 특별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비상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영국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공장은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을 거예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30분 후 예고됐던 정전이 발생했어요. 공장 내 모든 기계가 멈췄습니다. 잠시 어두워졌다가 비상조명이 들어왔어요. 혼란이 오겠구나 싶었는데 놀랍게도 모든 직원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미리 계획된 건가요? 김정민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매달 비상상황 훈련을 합니다. 모든 직원이 수동작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자동화된 라인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미리 준비된 수작업 도구를 꺼내 작업을 계속했어요. 검수원들은 휴대용 조명을 켜고 더욱 집중해서 제품을 살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조화롭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우리에게 기계는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기술이 멈춰도 사람의 기술은 멈추지 않아요. 김정민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방식과는 정반대의 철학이었어요. 저는 항상 기술을 중심에 두고 사람은 그 기술을 운용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사람이 중심이고 기술은 그들을 돕는 도구였습니다. 정전 상황에서도 생산은 계속되었어요. 속도는 평소의 60% 정도로 줄었지만 품질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경쟁력이었죠.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김정민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이런 비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김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들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우리 회사는 20년 동안 납기일을 어긴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신뢰,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신뢰야말로 비즈니스의 핵심이니까요. 그런데 이 회사는 그 신뢰를 기술이 아닌 사람에게서 찾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공장을 둘러보던 중 한 젊은 여성이 제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오신 샬럿 씨죠? 저는 김민정입니다. 서울대 공대 실습생이에요. 김민정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의 엔지니어가 이런 전통적인 제조업 현장에서 실습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어요. 민정의 대답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조업이야말로 국가의 근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안전과 직결된 제품은 더욱 그렇죠. 저는 이게 미래라고 믿어요. 디지털 세계는 결국 물리적 세계에 기반해야 해요.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제조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의 기초가 되죠. 그녀의 말이 놀라웠습니다. 영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제조업을 구식이고 매력 없는 분야로 여기는데 이곳의 젊은이는 그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민정의 질문에 생각해 봤습니다. 평생 안전기술을 연구해온 저에게는 쉬운 질문이 아니었어요. 안전은 기술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철학적 문제이기도 하죠. 완벽한 기술이라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니까요. 민정이 밝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안전은 수치가 아니라 삶과 맞닿은 실천이에요. 기술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제품을 만드느냐가 결국 그 제품의 안전성을 결정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번개가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기술자로 살아오면서 저는 기술을 사람 위에 두었어요. 항상 더 정확한 수치, 더 정교한 시스템을 추구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말이 옳아요, 민정 씨. 나도 한때는 기술을 사람 위에 두었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제 생각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한국의 제조업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철학이 깃든 문화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는 김민정 실습생과 함께 공장 내 연구개발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새로운 안전 시스템을 연구 중이었어요. 민정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용자 행동 패턴에 따른 안전 위험도 예측 시스템이에요. 사람들이 실수하는 패턴을 분석해서 그걸 제품 설계에 반영하는 거죠. 흥미로웠습니다. 보통 안전 시스템은 제품 자체의 성능에 초점을 맞추는데 민정은 사용자의 행동까지 고려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품을 사용하잖아요. 아무리 안전한 제품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해질 수 있고요. 저희는 그 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중심 설계였어요. 기술을 사람에게 맞추는 것, 그것이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편견이 있었어요. 아시아 국가의 제조업이라고 하면 민정이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값싸고 품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셨죠?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부끄러웠지만 사실이었어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며칠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샬럿이 한국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6.25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정확하게 하는 문화도 발전시켰어요. 민정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영국의 산업혁명 유산을 이어받은 기술자로서
한 나라의 기술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당신 나이에 이런 통찰력을 갖다니 놀랍네요. 민정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선배들이 쌓아온 지혜를 배우고 있을 뿐이에요. 김혜림 주임님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점심시간 민정과 함께 공장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맛있었지만 그녀와의 대화가 더 풍성했어요. 왜 기술자가 되셨나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물건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었죠.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함없으신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최근 몇 년간은 그저 더 효율적인 시스템, 더 높은 이익을 추구하느라 초심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점점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한국 방문은 제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민정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미래라고 믿어요. 단순히 더 많이 더 빨리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책임감 있게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미래의 엔지니어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희망적이었어요. 대화를 마치고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는 길 민정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시면 어떤 보고서를 쓰실 건가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적 분석을 할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전과는 많이 다른 보고서가 될 것 같아요. 기술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철학에 대해서도 쓰고 싶어요. 공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기술자로서의 제 가치관, 제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안전은 수치가 아니라 삶과 맞닿은 실천이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저는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럽 안전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했죠. 이번 주제는 글로벌 제조업의 안전 표준이었어요. 컨퍼런스 홀에 들어서자 많은 동료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샬럿, 한국은 어땠어?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나? 그들의 표정에서 여전히 아시아 제조업에 대한 선입견이 느껴졌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도 그랬으니까요. 오전 세션에서는 각국의 안전 표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심 직후 중국의 대표 리웨이의 발표가 있었어요. 유럽의 안전 표준은 너무 엄격합니다.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기준이죠. 아시아에서는 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발언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내세우는 소위 품질 우선주의는 결국 마케팅 전략에 불과합니다. 겉포장만 화려할 뿐 내부는 다른 아시아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죠.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저는 질문 시간에 손을 들었어요. 리웨이 씨, 당신이 한국 제조업에 대해 말한 것은 완전히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방금 한국에서 돌아왔고 그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직접 봤어요. 리웨이는 빈정거리듯 웃었습니다. 노튼 씨, 일주일 방문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알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셨을 텐데요. 화가 났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발표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뵙겠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제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열면서 마음속으로 김혜림과 민정 그리고 김정민 팀장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오늘 저는 기술 너머의 안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부탄가스 공장 방문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요.
청중들의 표정이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제조 시스템, 품질 관리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15년 경력의 검수원 김혜림 주임은 단 한 번의 청각적 감지만으로 결함 있는 제품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기계도 어떤 센서도 발견하지 못한 미세한 결함을요. 청중들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정전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 수동 시스템,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발표 마지막에 리웨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리웨이 씨는 한국 제품이 겉포장만 화려하다고 했지만 저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제품 하나하나에 가족의 이름을 새기듯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복제할 수 있어도 그 책임감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제조업의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청중은 기립박수까지 쳤어요. 리웨이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저는 그에게도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노튼 씨, 이번 방문이 당신의 견해를 어떻게 바꾸었나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술만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기술 이전에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철학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쓸 보고서의 제목을 생각했어요. 기술과 사람, 대한민국 제조의 미래. 뜻밖의 메일 한 통. 영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 방문에 관한 보고서를 쓰는데 매진했어요.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니라 그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담고 싶었습니다. 기술과 사람, 대한민국 제조의 미래 보고서는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담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특히 김혜림 주임의 사례는 별도의 챕터로 작성했어요. 그녀의 15년 경력이 만들어낸 직관적 전문성이 어떻게 수치화할 수 없는 가치를 창출하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SNS에도 한국 방문 경험을 간략히 공유했어요.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으로 승부한다. 그들에게 제조업은 단순한 물건 생산이 아니라 삶과 직결된 가치 창출이다. 예상치 못하게 이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관심이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아침 메일함을 열었을 때 발견한 한 통의 메일이었습니다. 샬럿 노튼님께 안녕하세요. 천안 부탄가스 공장 팀장 김정민입니다. 우선 저희 공장을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튼님의 SNS 글을 읽었습니다. 저희 회사와 한국 제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에 감동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제2공장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고급형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에요. 노트님께서 기술 컨설팅에 참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전문성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정민 드림 메일을 읽고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제안은 예상치 못했어요. 30년 넘게 영국과 유럽에서만 일해온 저에게 한국 기업과의 협업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요크셔의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문득 천안의 맑은 하늘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김혜림과 민정,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컴퓨터로 돌아와 메일의 답장을 시작했습니다. 김정민 팀장님께 메일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제2공장 기술 컨설팅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유럽 시장에 대한 제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화상회의로 논의할 수 있을까요? 제 일정을 조정하여 가능한 빨리 천안을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샬럿 노튼 드림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의자의 등을 기대었습니다. 가슴이 설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컨설팅 제안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살짝 웃음이 나왔어요. 이젠 저도 한국 기술의 일부가 되고 싶네요. 나는 기술만 보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한국에서 나는 사람을 보게 되었지. 작은 부탄가스 캔 하나가 나를 바꿨어.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기술적 지식을 넘어 제조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책임감, 자부심,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에 대한 깊은 존중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다를 거라 생각했지만 진짜 다를 줄이야. 이제 저는 그 다름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가 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다시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닌 동료로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정민 팀장과 김민정이 환영 현수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튼 씨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제는 저희 팀의 일원이시네요. 김민정의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 열정이 빛나고 있었어요. 제2공장 건설 부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정민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유럽 시장을 위한 공장이지만 저희의 철학은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노튼 씨의 경험과 우리의 기술력이 만나면 정말 훌륭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철학이 바로 제가 여기 돌아온 이유예요. 기술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곳, 이런 곳에서 마지막 커리어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제2공장 부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기존 공장보다 더 넓고 현대적인 설계였어요. 건물 입구에는 휴먼 마이너스 센터드 테크놀로지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제2공장의 테마입니다. 사람 중심의 기술이요. 노튼 씨께서 보고서에서 언급하신 내용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작은 보고서가 이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설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여성 엔지니어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여성 기술자가 많지 않은데 여기는 다르군요. 김정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믿어요. 특히 안전 문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회의가 시작되고 저는 유럽 시장의 특성과 규제, 그리고 소비자 성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경청하며 질문을 던졌어요. 그들의 전문성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옥상 정원에서 김혜림 주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품질관리팀장으로 승진해 있었어요. 노튼 씨 덕분에 저희 회사가 더 발전하게 됐어요. 당신의 보고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웠습니다. 당신들에게서 배운 철학이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김혜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새 공장에서는 제가 검수원들을 훈련시키는 학교도 설립할 예정이에요. 사람의 감각을 전수하는 곳이죠. 멋진 아이디어네요. 저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영국과 유럽의 경험을 나눠주신다면 정말 값진 자산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 창가에 앉아 천안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어요. 오히려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쳐 오늘의 생각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50대 중반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할 나이에 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한국에서 낯선 문화 속에서 그러나 놀랍게도 내 영혼이 찾던 바로 그 가치를 만났다. 기술과 인간성의 완벽한 조화.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두세 개를 잇는 다리가 되어 영국의 경험과 한국의 철학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협력이구나.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여정을 기대하며 한국의 밤하늘 아래에서요. 이제 나는 샬럿 노트는 두세 개의 시민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남은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